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지만 선거는 그래도 진행되어야 하고 여러분 투표 꼭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에서는 과연 선거를 치를까요? 만약 선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이 될까요? 저는 참고로 북한에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2번의 대선과 또 2번의 총선, 이번까지 하면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여러 번의 지방선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도 선거를 해봤고 한국에서도 선거를 해본 셈인데요. 우리가 흔히 북한 하면 독재국가고 선거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냥 다 막무가내로 모든 걸 진행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죠. 그러나 북한에도 선거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한 그런 선거가 존재를 하죠. 내용 면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1949년 9월 9일에 만들어졌죠. 민주주의, 인민, 정말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조금 들여다본다면 정치 체제로서 인민민주주의는 무산자 계급,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어서 유산자 계급, 즉 지주나 자본가 계급에게서 권력을 몰수하고 또 재산을 몰수해서 국유화한 다음 인민의 독재를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다시금 잡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도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북한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것이며 대의원은 국회의원을 뜻합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3가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또 투표를 할 수도 있죠.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나오고 또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당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조선노동당이죠. 물론 형식상으로는 존재하는 당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상에 존재하는 당들이고 그 어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 모두 조선노동당 당원들이고 당에서 정한 사람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자는 없겠죠. 다수의 후보자를 놓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 아닌 오로지 한 명의 후보자에게 찬성 혹은 반대의 투표를 하는 그런 투표 방식입니다. 이래놓고 북한은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늘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2번째로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그 후보자들이 선거 유세라는 것을 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솔직히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하죠. 선거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선거가 되니까 마치 자기는 어제도 시장을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유권자들은 그런 선거 유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찍으려고 하는 혹은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집마다 선거 공약집이 다 배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거 공약집을 읽으면서 후보자 면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이러한 선거 유세가 아예 없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투표가 진행되는 날 투표를 하는 곳에 나가서 투표를 하고 그만입니다. 투표를 할 때 내가 지금 투표를 하는 사람이 어떤 공적을 쌓았고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전혀 모르는 그런 깜깜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있다면 그냥 그 아파트 현관마다 이 후보자가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도의 그런 공고문만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읽어보는 사람도 거의 없죠. 정말 아무런 의식도 없이 내가 투표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투표하는 날 그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하고 오는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선거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들어가고 선거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그냥 투표를 할 때 거기 가서 이런 사람이 뭐 후보자에 나왔구나 라는 정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뭐 처음 참여한 선거다 보니까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많이 다른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득표율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의 경우 전체 유권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했던 선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투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사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든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며, 투표를 할 때에는 찬성표를 무조건 던져야 합니다. 투표장에는 이 사람이 투표를 하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이 찬성표를 하는지 반대표를 던지는지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소속 김일성 종합대학 적었었고, 이름도 적었었고, 나이도 적었었고, 그렇게 신상 정보를 다 적고, 그리고 누구를 찬성 투표했는지 반대 투표했는지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결국 투표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다 북한 당국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지고 누가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박빙을 이루는 선거가 많아서 선거 방송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모든 지역구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100%의 몰표를 받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그냥 선거를 하나 보다, 뭐 투표자가 나오면 그냥 이 사람한테 찍어야 되나 보다 라는 식의 생각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자랑하는 인민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저에게는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장에 꼭 가셔서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